Hey guys! 영어 듣기가 단계별로 어떻게 향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Okay, let's jump right in. 일단 영어 듣기를 집중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제가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문법 공부도 해봤고 영어 읽기, 장문도 해봤고 영어 패턴도 외워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외국인을 만났을 때 안 들렸어요. 물론 조금은 들리죠. 근데 다 정말 한국어 들리는 것처럼 바로바로 들리고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패턴도 외우고 문법도 공부했고 장문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내 직업, 경험, 친구, 가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들리지는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성인이 돼서 영어 듣기를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마음가짐이 내가 영어를 늘려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편안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없었던 상태였고 영어 듣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담감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활용한 매체는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저는 미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어 듣기를 했었어요. 물론 팟캐스트를 듣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팟캐스트도 들었고 유튜브 중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는 자기계발이나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위주로 봤었어요. 이제는 영어 듣기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단계별로 말씀해 드릴게요. 1단계, 영어 듣기를 막 시작한 단계죠? 안 들렸어요. 아시잖아요. 안 들려요. 문법을 많이 공부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과거에 뭘 했든 잘 안 들려요. 처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어가 튀어나오는 느낌. 예를 들면 I had a nice dinner with a friend of mine the other day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어떻게 들렸냐면 nice, dinner, day 이런 식으로 강세가 들어간 단어 혹은 내가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 위주로 단어가 튀어나와서 들리는 느낌이었고 그래도 대충 내용 이해는 됐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계발이나 심리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부지런해지는가, 아침에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는가,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상 그냥 따라가게 됐고,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늘리고 싶어서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제나 그런 그 주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파우즈하거나 중지해서 멈추고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들었어요. 자, 2단계. 그렇게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청크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크라는 게 뭉탱이로 들려요. nice dinner, friend mine, the other day 이런 식으로 뭉탱이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안 들렸던 단어의 소리도 점점 명확하게 들리는 걸로 점점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여전히 문장으로 쭉 들리고 이해가 되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그냥 계속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봤죠.
그리고 제가 영어 듣기를 시작한 시점이 5년, 6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글 자막은 물론 유튜브에 해외 영상에 뭐 영어 자막을 깐 것도 많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자막에 의존할 수도 없었고 그냥 들었어요. 3단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영어가 문장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바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 이 문장 들어야지 막 집중해서 듣고 이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영어를 들었을 때 문장이 문장으로 들리고 문장으로 들리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전에는 외국인의 말이 빠르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왜 이렇게 빠르게 말해?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3단계부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지고 한국어 소리처럼 보통 속도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있었어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는 소리는 들리지만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법률이나 정치, 역사 뭐 이런 거. 그래도 나름 익숙한 주제의 유튜브 영상은 90% 정도까지 거의 다 들렸어요. 또 외국인과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거의 다 들리고 다 이해되고. 만약에 이해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외국인의 그 소리를 캐치해서 외국인에게 물어보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그래서 대화에는 문제가 없게 됐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미드나 영화는 거의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드나 영화는 70% 정도 들렸어요.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 영상은 한 명이 말을 하고 제가 듣는 입장이라면 미드나 영화는 2명, 3명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단계.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긴장이 확연하게 줄어들고요. 왜겠어요? 외국인 말이 다 들리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아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긴장을 왜 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도 있지만 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4단계부터는 그게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막 없이 영화, 미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80%에서 90% 이상 들을 수 있게 됐고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물론 익숙하지 않은 주제는 덜 들리고 익숙한 주제는 더 잘 이해가 되고 이런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80~90% 정도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고 들리게 되는 수준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100% 내가 이해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듣게 돼서 자유롭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0% 내가 꼭 이해해야겠다는 강박관념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영상을 보거나 영화 미드를 볼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즐기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귀가 뚫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말씀해 드릴 건데 단계별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추측으로만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단계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단계까지는 개인적으로 2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2년 정도까지 걸렸죠, 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어 노출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하거든요. 저는 거의 매일 1~2시간 정도 영어를 들었고 주말에는 더 많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단계까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렸어요.
3단계까지만 여러분 가면 4단계까지는 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가요. 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저는 단순하게 방법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단순해야 실행 가능성도 높고 실행 가능성이 높으면 성공 확률도 높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성인이 되어서 영어 귀를 뚫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노트를 마련을 해주세요. 거기에 적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져오셨나요?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첫 번째는 먼저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 영어 노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확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성인이 돼서 책상에 앉아서 영어 듣기를 위해 책상에 앉아서 한두 시간을 집중한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I mean, if you can do it, go ahead.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총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원래는 그 시간 동안에 음악을 듣거나 뭐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흘려보냈다면 그 시간을 영어 듣기에 이제 온전히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영어 듣기를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그 시간을 활용을 잘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이 좀 짧다라고 하시면 뭐 운동하는 시간, 걷는 시간 아니면 뭐 자기 전 혹은 점심 먹고 30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영어를 듣는 노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노트에 본인의 짜투리 시간을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그 짜투리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10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도 다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2시간 정도 만들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요. 처음부터 매일매일 하실 수 있으면 perfect. 너무 좋겠죠? 근데 정말 나는 영어와 담을 쌓았어. 영어랑 너무 안 친해. 그러면 매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 3일로 시작을 해보세요. 주 3일로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3주나 한 달 정도 그렇게 지속을 하시면서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나서 매일 하는 걸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미드가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가 될 거예요. 미리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겠다고 정해놓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컨텐츠를 고르는데 그 짜투리 시간을 다 쓰게 되면 실제로 영어를 듣는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나랑 정말 퍼펙트하게 딱 맞는 컨텐츠 찾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으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영상들을 찾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결정해보세요. 뭐 미드,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북 중에서 내가 뭘로 시작을 할 건지 정하시고 그
그 안에서 내가 재밌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좀 감이 안 잡히신다라고 하면 유명한 컨텐츠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영상 컨텐츠를 보게 됐을 때 자막 사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론 한 번 정하고 그대로 안 가셔도 돼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기는 하나 한번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거는 필요해요. 일단은 영어 듣기를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막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영어 듣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아야 되겠죠.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흥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막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 미드 같은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한글 자막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자막, 무자막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때 선택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정말 누가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고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글 자막이나 영어 자막으로 만약에 보실 경우에는 무자막으로 한 번 더 보시거나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는데 자막 없이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 있고 흥미도가 떨어지지 않게 내가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무자막을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왜냐면 바로 영어 소리와 컨텐츠에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게 돼서 영어 귀를 뚫는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영어 듣기를 할 때도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과정을 즐겨주세요. 사실 영어 듣기는 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막 엄청 애써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몇 년 걸리는 거고 내가 잘 들으려고 애쓴다고 잘 들리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노출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서서히 영어 귀가 뚫리고 잘 들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몇 년 동안의 시간을 이 몇 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즐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영어 듣기를 하는 거를 즐겼기 때문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골라서 보고 듣고 이런 게 막 괴롭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내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렵거나 하면 잘 안 들리면 좀 좌절되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영어 듣기를 하는 거를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즐기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너무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슬럼프가 오거나 의심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의 성공 후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영어 듣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슬럼프가 오거나 답답하거나 정말 영어 듣기가 늘긴 느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올 거예요. 대부분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의심과 좌절감에 푹 빠져서 영어 듣기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No. 영어 듣기를 그럴 때는 이제 영어 듣기를 잘하게 된 사람들, 물론 저도 거기에 속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근데 이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A라서 영어 듣기를 잘하게 된 게 아닐까? 저 사람은 B라서 영어 듣기를 잘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뿐히 그 내면의 목소리를 mute, 음소거 처리를 해주시고 계속 영어 듣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성인이 되어서 영어 듣기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따라해 보신다면 몇 년 후에 원어민의 말이 잘 들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ey guys, I just got off work and I turned on my camera because there's something I really want to share with you guys today. So before I get too tired, let's jump right in.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죠. 공부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공부하거나 혹은 그 방법이 너무 올드해요. 그래서 좀 맞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바로 회화 표현을 외워버리거나 회화에 관련된 문법을 공부하거나 혹은 영작을 하기도 하죠. 혹은 리스닝과 스피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겠어 나는. 그래서 영어 대본을 분석을 하고 밑줄을 긋고 또 쉐도잉까지 병행해서 정말 빡세게 영어 학습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활동을 공부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라고 칭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정말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너무나 유용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분들은 이 공부에만 너무 치우쳐서 학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공부의 반대가 바로 자연스러운 노출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정말 둘러싸여서 그들의 말을 하루 종일 듣는 거.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배웠죠, 모국어를.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듣는다든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미드나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귀와 내 뇌를 영어라는 바다에 그냥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공부와는 조금 다르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막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노출시켜 놓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리에 익숙해져요. 여러분, 익숙한 게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우리는 한 번 익숙해지기가 어렵지 그게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노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자연스러운 영어의 노출의 기간이 아이든 성인이든 무조건 필요해요. 제 경험도 그렇고 영어를 정말 수준급으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 이 영어 듣기의 노출의 기간을 일정 기간은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엄마표 영어 이런 거 검색하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다 성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심리적인 허들이 좀 있죠. 우리는 항상 공부 방향으로만 굴러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허들이 좀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의 정말 저명한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로센도 영어 습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공부와 습득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고 모국어를 배웠던 방식처럼 외국어도 접근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과 그러니까 공부와 자연스러운 노출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 듣기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보이는 말을 몇 차례 그냥 쉐도잉을 하면서 따라하거나 뭐 적어놓고 나중에 뭐 복습을 한다든지, 혹은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 외국인의 말을 듣다가 외국인의 하는 표현이 내가 정말 쓸 것 같아, 나중에도 쓸 법해, 그래서 기억해놨다가 집에 와서 그 표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내 예문을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 흑과 백처럼 이거 나는 노출만 해야지, 나는 공부만 해야지 딱딱 구분해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정말 많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인분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만 정말 많은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내가 음절을 알아듣고 말소리에 적응하는 그 정말 크리티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충분히 본인에게 주셔야 소리를 점점 구분하게 되고 소리 또한 뚜렷하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리에 많은 양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소리가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도 유추하게 되고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 무조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자신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영어 듣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비중을 좀 퍼센티지를 높게 잡으셔서 진행해 보세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각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주어진 타임라인,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퍼센티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귀가 뚫리고 소리를 구분하는 체험을 훨씬 더 빨리 하시게 되실 거예요. 끝으로 제 경험담을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한창 해외 유튜브 영상 볼 때 저는 정말 한 2년 반 동안 정말 푹 빠져 살았는데 이때 elaborate 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 문맥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더 상세히 묘사하다? 막 이런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이렇게 소리에 적응을 해서 외계어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들리고 나한테 많이 들리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방금 저처럼 elaborate 라는 단어를 유추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영어 귀뚫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나 시간은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저의 경험담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 여러분, 단어를 알아야 들린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다음으로 제가 짧은 영어 영상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Judy's actually living with Jen now. Is she? Mm-hmm. Yeah, in my guest house. It's nice having another adult around after my husband died. So she needed a place to land, and it just worked out for the both of us. Great. It's very kind of you. You know, she's been through a lot. I know. Great. Well, I'll have that salad, please. Thanks for the assist. I'm Paige Lassiter. I run the bakery truck. Hi, I'm Mel. Monroe, yeah, the new nurse. In small towns, the internet is slow, but the gossip is fast. Right. Anyway, you should stop by for a muffin or something. Oh. Yeah, nice to meet you. You too. I've got any salad on the menu. Oh, great. I'll take that. I can make it to go. No, it's okay. I'll have it here. Well, you look like hell. I hope. Judy's actually living with Jen now. Is she? Mm-hmm. Yeah, in my guest house. It's nice having another adult around after my husband died. So she needed a place to land, and it just worked out for the both of us. Great. It's very kind of you. You know, she's been through a lot. I know. Great. Well, I'll have that salad, please. Thanks for the assist. I'm Paige Lassiter. I run the bakery truck. Hi, I'm Mel. Monroe, yeah, the new nurse. In
small towns, the internet is slow, but the gossip is fast. Right. Anyway, you should stop by for a muffin or something. Oh. Yeah. Nice to meet you. You too. I got any salad on the menu. Oh, great. I'll take that. I can make it to go. No, it's okay. I'll have it here. Well, you look like hell. High hope. 몇몇 단어들 빼고는 우리가 접해본 단어들이 거의 많았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안다는 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영어 단어를 안다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를 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다양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 다른 단어들과 나란히 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단어를 안다라는 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아는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어떻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습관은 뭐가 있는지 등등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많이 소통할수록 그 사람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단어를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지만 굉장히 얕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게 단어를 알면 들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듣기 공부를 하기 전에 단어를 많이 공부할까요? No. 의식적인 공부, 그러니까 단어를 찾아보거나 하는 등의 그런 공부만으로는 언어의 방대한 영역을 절대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영어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고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찾아보고 상황별로, 단어별로 정리하겠습니까? 그 단어의 소리, 의미, 그리고 뉘앙스, 자주 쓰이는 문장들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면 정말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하고 싶은 언어에 많이 내 뇌와 귀를 노출시키면 돼요. 많은 양의 인풋을 끊임없이 넣어버리면 언어를 무의식에서 습득하게 됩니다. 그 언어의 소리, 음절부터 나중에는 소리와 의미까지 연결하고 유추해서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단어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들으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amazing한 뇌가 대부분을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뇌에는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게 들어있어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언어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이 습득 장치는 더 활발히 활동을 하죠. 자, 다시 알아야 들린다 라는 이 주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귀가 어느 정도 뚫리면 단어를 몰라도 단어의 뜻을 몰라도 소리 구분이 되고 음절이 구분이 되면서 들려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elaborate라는 단어가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매일매일 오랜 시간 봤거든요. 상황상 뭔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 뜻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의 스펠링도 몰랐고 사전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뜻도 몰랐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렸고 상황을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었죠.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의 소리에 많이 익숙해지는 게 level 1이고 그 후에 이제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알아야 들린다 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생각으로는 영어 듣기를 사실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읽기 영역 위주의 공부만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고 빠르게 휙 지나가게 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자막을 깔고 다시 그 영상을 보면 매직처럼 정말 갑자기 들리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만에, 3초 만에 귀가 확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야 들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아야 들린다라는 문장을 영어 듣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몰라도 들려요. 꼭 알아야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로 바뀌는 체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듣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어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소리의 선명도가 늘어가고 있는지를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많이 보고 듣는 게 가장 최고긴 합니다. Thank you always for watching. You guys have a great day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 영어 자막을 무조건 켜고 보세요. 아니. 절대로 자막을 켜지 마세요. 아니. 한글 자막을 켜고 영어 자막을 그 다음에 하고 마지막으로 무자막으로 보세요. Hey guys, today I want to tell you about how we can use subtitles when watching videos in English or when we listen to English. 여러분, 영어 듣기 할 때 자막 되게 신경 많이 쓰이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리를 잘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린 아이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엄마, 정부가 무슨 뜻이에요? 엄마, 환절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소리는 들려요. 귀가 트여서 소리는 들리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문맥 상황을 많이 접해보질 않아서 그 문맥 상황에 많이 노출된 경험이 없다 보니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 간파하지 못하는 거죠. 제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어 듣기를 할 때 articulate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Can you articulate that for me? Would you mind articulating that for me?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articulate.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사안에 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추측한 의미와 실제 의미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리 값이 많이 입력이 돼서 귀가 트인 상태인 거예요. 일단 한국에 살면서 성인이 돼서 영어 듣기를 한다. 일단 이 첫 번째 허들인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소리의 임계치를 채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를 접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정말 많은 영어 소리를 듣고 뭐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정말 외국인과 접하는 상황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양, 우리한테 쌓인 그 소리의 양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소리에 익숙해지려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외계어처럼 들리는 혹은 정말 로켓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영어 말의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유아용 어린이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선택하는 그런 컨텐츠가 미드, 뭐 영화, 뭐 유튜브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거다 보니까
소리를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자막인 거예요. 자막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막이 영어 소리를 지속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자막 깔고 보면 만사 오케이겠네요. 자막 깔고 보면 everything's fine. 근데 자막 활용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으면 무조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자막을 틀고 그걸 읽으면서 소리를 듣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초보자분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중고급자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막을 깔고 영상을 보면 거의 99%는 감각이 쏠리죠. 눈으로. 그리고 리딩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뇌가 영어 소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임계치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뭔가 단어를 찾아보고 표현을 찾아보고 대본을 보고 하는 거는 의미를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를 쉽게 그리고 일찍 입힌다고 하더라도 소리값이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입력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달성해야 될 소리의 임계치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한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이제 적용이 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 접해보고 이제 학생분들도 가르쳐보고 동료분들도 관찰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3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정말 본인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을지 고민해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무자막을 추천드리는 분들입니다. 나는 영어 컨텐츠 찾는 게 꽤 즐겁고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영어 듣기가 이렇게 해서 늘까? 라는 의심과 걱정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면서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도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좀 단순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좀 잘 보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잘 보는 이런 아이 같은 면이 있으신 분들은 무자막을 추천드립니다. 소리값의 임계치를 어느 정도 채운 후에는 의미가 더 잘 들어오고 말하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거나 영어 듣기를 하실 때 무자막을 이제 주축으로 세우고 뼈대로 세우고 진행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두 번째 케이스는 영어 자막을 켜고 보기를 권장드리는 케이스예요. 나는 영어 컨텐츠를 찾고 그런 거를 즐기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보는 거를 귀찮아해요. 그리고 유아용 컨텐츠나 애니메이션도 그닥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영화나 미드 이런 걸로 귀 뚫으려고 생각 중이고 뜻을 모르는데 이제 영어 듣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될까? 이런 의심과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다, 내가. 그렇다면 영어 자막을 깔고 시작하세요. 영어를 영어 소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음을 감수하시고 영어 자막을 틀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무자막으로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것보다 영어 자막을 틀고 보세요. 왜냐면 영어 듣기라는 거는 정말 뭐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귀가 막 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겠다 지금. 그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이거. 영어 귀가 내가 어느 정도 뚫렸다. 나는 한 중고급 정도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드나 영화 보실 때 어느 정도 들리시죠? 그럴 때는 영어 자막을 켜고 보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자막을 켜도 영어 소리와 영어 자막을 동시에 두 가지를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영어 자막을 켜고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영어 귀가 어느 정도 뚫리신 분들, 나는 이제 중고급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영어 자막을 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 단계에서는 영어를 듣고 자막을 보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영어 귀가 뚫렸으니까. 영어 귀는 귀대로 들리고 자막은 그대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끔 해요. 영어 귀가 이제 뚫려서 대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쉐도잉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한글 자막을 시청 권장드리는 케이스. 사실은 한글 자막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왕초보분들은 제가 그래서 짧은 유튜브 동영상 혹은 유아용 컨텐츠,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한글 자막 없이도 이제 소리를 계속 이제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초보분들이 미드나 영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자막 없이. 굉장히 힘들죠. 그 경우에만 한글 자막을 먼저 틀고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영어 자막을 틀고 또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자막으로 시청하시거나 듣는 작업을 권유해 드려요. 영상을 보는데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양한 영상을 접하는 게 좋은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희 생각,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여러분, 영어 듣기를 잘 하려면 영어에 일단 많이 노출이 되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소리에 익숙해지고 민감해지면서 점점 영어가 잘 들리게 됩니다. 가끔 당연히 좌절되고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내가 재밌고 즐기는 상태에 있어야 이 몇 년간의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몇 년간의 과정을 수월하게 무탈하게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봐요. 근데 여행을 좋아해. 그래서 영어 여행 유튜브 영상을 본다라고 쳐볼게요. 한 편의 영상을 3번, 5번, 7번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신지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게 지겨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너무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실지 전자이실까요? 후자이실까요? 만약에 재밌을 것 같다면 반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후자라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지겨울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복하지 마세요.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래요. 심리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90% 이상 심리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재미없고 지루한 거는 아무리 성인이더라도 물론 몇 번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스트레스고 괴로워요. 근데 이런 상태를 몇 년간을 지속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진 정말 0.00001%의 사람도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복을 할 정도로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영상이라면 반복하라고 하고 싶어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들릴 수도 있고, 특히 초보분들이라면 그러면서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반복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반복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다양한 거 들으세요. 다양한 거.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2번 이상, 1번 이상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 자체를 많이 안 한 스타일이죠. 물론 내가 정말 동기부여를 받고 좋아하는 영상이다 라면 몇 번 정도 돌려서 봤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정말 손에 꼽고 거의 반복하지는 않았어요. 반복하지 않음으로써의 장점도 있어요, 사실. 반복을 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들을 보는 거에 있어서 장점도 되게 커요. 한 가지 영상에만 집중했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양한 영상을 본다라는 거는 정말 똑같은 표현도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의 기간이 쌓인다라고 쳤었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제가 영어 듣기를 시작하고 지속했었던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머리로 막 계획해서 한 건 아니고 제 관심사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2-3개 안에서 계속 그냥 그 종류의 그런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행이 관심사면 그 영상을 한 편만 보고 다른 주제로 건너가기보다는 그 여행이라는 주제의 영상들을 일정 기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종류의 단어, 표현,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제에 관해서는 영어 듣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특히 영어 듣기는 하루, 한 달, 3개월 이렇게 해서 느는 종목이 아닙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을 했었을 때 장점과 단점도 있고 반복을 하지 않았을 때 장점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영어 듣기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데 있어서 반복을 하느냐, 반복을 몇 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정말 큰 요소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영상을 꾸준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복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끔 내가 정말 몇 년간 마라톤 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잘 조절해 가시면서 페이스 조절해 가시면서 영어 듣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듣기를 늘리고 싶어서 영어를 할 때 집중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해도 되나요?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영상을 시청할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스토리가 있는 영화나 미드를 볼 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한다?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초보일수록 영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통해서 내용 파악이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랑 영상이 매칭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어나 구문들이 더 쉽게 다가오고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최대한 눈과 귀를 열어서 풀로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한다?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활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들을 때, 소리만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듣기 이제 하려고 하면 보통 뭐 미드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시청 위주로 많이 가는데 소리만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시각과 청각 두 가지 감각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물론 그거에 장점도 있지만 감각이 분산이 돼요. 그런데 소리만 들을 때는 내 온 감각이 귀에 집중이 돼요.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하게 소리를 캐치하고 소리에 익숙해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영상도 봤지만 소리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소리만 듣는 것도 같이 병행해주세요. 소리만 듣는 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내가 봤던 영상을 귀로만 듣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 소리 듣기 시작하실 때 부담 없는 방법이죠. 일단 내가 봤던 영상이니까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귀로만 들으면서 그 소리를 좀 더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인터뷰 영상을 듣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인의 인터뷰 영상. 그래서 그 유명인의 정보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작업했던 영화 혹은 그 인물의 뭐 히스토리 등등 인터넷에서 미리 사전조사하고 뭐 이미 조금 훑어본 다음에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인터뷰 영상을 보기도 물론 많이 봤지만 듣는 것도 많이 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인터뷰 영상을 소리로만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팟캐스트 듣기요. 이건 조금 애매한데 초급자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시중에 되게 다양한 영어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길이가 상당히 길고 막 1시간이래요. 한 편당.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게 인내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급자 이상부터 좀 추천드리는 게 팟캐스트예요. 뭐 물론 초보자들이 만약 할 수 있으면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리만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몸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안 써도 되는 그런 몸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안 써도 되는 그런 활동들. 뭐 예를 들면 집안일 중에서는 뭐 청소를 한다든지 방 정리를 한다든지 걷기 운동, 뭐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할 때, 운전할 때 등등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대신 귀는 열어놓으세요. 귀는 열어놓고 귀는 집중하되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몸은 다른 거를 하되 귀는 열어놓는 거예요. 물론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영어를 안 틀어놓는 것보다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그러니까 배경음악처럼 깔아놓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냥 영어 소리에 조금이나마 노출이 되고 조금이나마 그런 영어 소리에 조금이나마 익숙해지는 정도예요. 귀를 열어놓고 정말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 소리 듣기 할 때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 뭘까요? 책상에 앉아서 듣지 마세요. 너무 졸려. 하지 마세요. 얼마 안 있어서 조는 나를 발견하고 혹은 딴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좀 현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듣는 거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결론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눈과 귀 풀로 집중, 풀 집중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리만 들을 때는 다른 동작들을 하면서 귀를 열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 영상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걸 봐야 될까요? 이해 안 되는 걸 봐도 될까요? 이해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되는 거를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Okay, first, let me tell you my own experience. 제 경험에 관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영어 듣기를 할 때 자기계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자기계발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영어 듣기를 할 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많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영상의 큰 흐름은 이해를 했었어요. 그 영상의 큰 흐름, 그 화자가 뭘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됐었던 거죠. 그러면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리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 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 저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facial expression, gestures, voice tone, 그리고 그 영상에서 뭐 나오는 사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기 전에 유튜브의 제목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을 그 영상 보기 전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서 이 영상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은 잡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렸죠. 중간중간 저도 당연히 안 들리고 발음도 뭉개져서 들리고 뭐라는 거야? 이게 언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메인 아이디어, 그 영상의 핵심은 내용은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What if I don't understand the main idea? What if I don't understand the main idea?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를 내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모르겠어. 깜깜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지속해서 계속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메인 아이디어를 그 영상을 모르더라도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보면 아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나중에 되면 들리기도 하고, 뭐 거기 안에서 뭐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돼서 나오고 할 텐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영어 듣기를 시작할 때 외계어로 들리는 그런 영상들을 지속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영어 듣기는 지속하고 많이 듣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o ahead. 만약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영상,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것보다 길이가 좀 더 짧고 그것보다 좀 더 쉬운 주제의 영상을 선택을 해보세요. 미드나 영화, 초보자분들이 사실은 미드나 영화보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것들이 어려우면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드나 영화보다 확실히 길이가 짧고 화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는 보통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메인 아이디어를,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유튜브 영상 찾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카드로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도 나는 이 영상, 이 미드, 이 영화, 이거 갖고 하고 싶어요. 나 이거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막. 먼저 일단 무자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막을 깔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영어 자막을 켜고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잘 들리게 되나요? 잘 안 들리게 되나요? 갑자기 그 영상이 잘 들리게 돼요. 너무 신기하게 귀가 뚫린 것처럼 그 영상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자, 눈으로 읽어서 잘 들린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인지를 해주세요. 내가 온전히 정말 자막 없이 그 소리를 듣는 것과 자막을 깔고 보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읽기를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막을 켜고 보는 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영상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게 장점이겠죠? 근데 저는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떤 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막도 계속 자막을 켜고 보는 습관이 되면 자막이 없이 영어를 듣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날것의 영어를 듣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의 단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의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자막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막을 켜고 그 영상을 볼 때는 일단 내가 90% 정도 자막을 읽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딩 연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도움을 받되 자막 없이도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귀로도 많이 들으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물도 여러분 99%에서 100%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99도에서 멈추지 말고 쭉 100도까지 임계점을 채우셔야 되는데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야 임계점을 채우고 그래야 소리도 명확히 들어오고 의미도 들어오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단계로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에 맞게 본인의 취향,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영어 자료를 선정하시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많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듣기는 양이 중요합니다.